제가 이제 어머님이 감정선을 넘어오시려 그러면 다 차단을 하죠. 그럼 이제 어떻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이제 어머니 이제 그러면 그만하시고 신도들한테는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왜 저한테는 옷이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오신 고객님 환영합니다. 각자의 종교 스타일로 자기소개 해주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에서 부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하성용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남양주 성관사에서 주지 소임을 맡고 있는 성진 스님입니다. 부처님께서 제 마음속 계심을 느낍니다. 말은 칼보다 더 아프게 하셨어요. 학벌이 높으면 오만해도 돼요? 사람을 오만하게 보지 마라.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겨내려는 의지. 내가 간 길이 엄마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영광입니다. 아이고, 네. 제가 영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혀 씨. 예. 두 분 중에 과연 어떤 분의 고민을 먼저 시작을 해야 될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자, 우리 함께 준비된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많죠. 그럼요, 많죠. 나의 감정에 그분이 내가 전달을 할 때 나의 감정의 색깔로 이렇게 오염시키지 않고자 하는 노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감정의 변화를 잘 안 보여주죠. 상대에게. 종교인분들은 감정 변화를 불편하게 느낍니다. 네, 감정을 막 뜨는 거나 나는 거 다. 그래서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감정을 자꾸 표현하려고 하는 것은 늘 영원한 숙제입니다. 네. 근데 짜증이 내가 날 수는 있는데 그게 상대 표현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제 스스로 돌아볼 때 부끄러운 거예요. 스님이십니까?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처님 오신 날에 이제 관불이라고 해서 아기 부처님 탄생불에게 목욕을 시켜드리는 것이 이렇게 물로 이렇게 향탕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목욕을 시켜드리는 것이 있는데 너무 다 바빴는지 물이 안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누가 이거 한 거야? 해봐 뭐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가장 저한테 많이 제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이 우리 종무실장. 영원한 나의 숙제죠. 스님 옆에 계신 네. 어제는 절에 벌집이 좀 많이 져가지고 저녁에 이제 보면 발견한 거예요. 그 내가 이제 보고 우리 스님께 어떻게 벌집을 이야기 안 하셨냐 이야기했는데 종무실장이 전화를 안 한 것 같아 119에. 이제 종무실장한테 전화를 거는 거지. 119 전화 걸어서 벌집 없애게 해라. 7시에 퇴근했는데 이러고 나면은 약간 미안함이 있죠. 예. 실제로 조금 내가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우리가 봤을 땐 너무 당연한 얘기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이 일을 또 보셔야 되니까. 와. 태극의 송크란 예. 축제라고. 예. 물축제. 네, 물축제. 근데 그게
부처님한테 이렇게 물로 이렇게 관불. 불상을 네, 맞습니다. 씻어주는 네, 맞아요. 가장 중요한 아. 행사더라고요. 1년 중. 예. 그 관불에 물 부어줄 물이 없다라는 거는 아, 제일 중요한. 제일 중요한 그렇죠. 어떤 종교인이시니까 신부님도 좀 감정을 이렇게 드러내는 게 좀 불편하고 어려우세요? 저도 이제 스님만큼 그런 측면이 있는 게 왜냐면 어쨌든 저라는 사람에 의해서 사람들의 감정도 많이 좌우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저희 종교인은 길게 보면 어쨌든 그분들의 삶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죠. 감정 표현을 하는 게. 예.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어금니를 무는 게 습관인데 꽉 물고 계시. 이제 드러내지 않으려다 보니까 이제 어금니를 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얼굴 자꾸 네모가 되는 선생님한테 많이 혼납니다. 특허 선생님한테. 어금니 좀 물지 말라. 예전에 선생님들하고 배구를 하다가 약간 손이 찢어졌어. 그래서 이제 응급실로 가서 이제 꼬매려고 하는데, 아니 저는 너무 냉정한데, 그 의사분이 진지하게 스님들은 마취 안 하시죠? 딱 그런 거예요. 어머. 그 무슨 진짜요? 스님들은 맞지 않았어요? 안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셨다고 이제. 어우. 아니, 하야죠. 일단 몰랐네. 아니 이거 육신은 다 똑같은데. 아, 그러네. 아니 이분이 정말 진지하게. 어머. 스님 마취 안 하시죠? 어머. 이거를 대답을 사실은 너무 이게 그분 진지하게 물어가지고 아니 그래도 이제 해주시면 안 될까 하니까 아, 그렇지. 정당한 권리인데. 아니 몇 번은 안 된다고 진짜 그냥 꼬맸거든요. 어머, 저런. 근데 이제 사실은 뭐 너무 아팠는데 그게 어떻게 마음으로 많이 울었죠. 공식적으로 한 말씀 하시죠. 예. 반드시 마취하셔야 해요. 네. 예, 맞습니다. 같은 절차를 거쳐서 네. 아니 근데 종무실장님은 이제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지 이제 궁금합니다. 사찰 업무,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찰에. 일반 제가 네. 일반 제가 말고. 직원이 직원. 스님은 아니세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직원이. 퇴근을 한다고 그래서 칼퇴를 합니다. 칼퇴. 이제 좀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그 종무실장님하고는 좀 어떤 일들이 있으신지. 쉽게 말해서 종교적인 만남보다는 행정적인. 그렇죠. 일상적인. 네. 어제 저번에 벌집 같은 경우에 전화를 7시에 하면 너무 미안한 거예요. 어차피 아침에 하면 되는데 저녁 7시에 하는데 119가 올 것도 아니고 하고 미안하죠. 그러면 이제 이야기하죠. 전화한 뒤에 너는 집에 가서 안 쏘이지만 나는 사니까 쏘인다고. 저거 이렇게. 호소하시는군요.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혹시나 감정이 나오면 빨리 유머로 그래서 그 부분을 늘 이제 막지는 못하면 뒤에 수습을 하는 거죠. 빨리 이제 네. 이렇게. 그냥 제가 보기에 제 생각에는 감히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종교인으로서 수행자로서의 역할과 이게 회사로 보면 경영사장님이신데 이거를 운영을 해야 되는 책임자로서의 역할 두 가지가 약간 충돌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좀 들거든요. 심지어 예전에 제가 이게 아노미 현상이 아니냐 이게. 네네. 이게 이 양쪽이 어느 네네. 쪽으로 이렇게. 근데 네네. 이제 왜 이제 화를 내지 않느냐면 이제 점점 이제 그거는 저도 스승께 배운 거죠. 전인사 스님께서도 이제 보면은 행사 같은 거 하실 때 미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그걸 이제 막상 진행하고 할 때는 아예 관여를 안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저기 지켜보시다가 부르시더라고요. 저보고 너는 이걸 왜 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우리가 이걸 왜 한다 생각하니? 해서 잘 아름답게 보고 화려하게 보여야 되고 장엄하게 보여야 되니까 잘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절은 잘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 하시더라고요. 절 집안은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하는 게 중요하다. 너는 잘하려고 자꾸 마음을 내면은 못하는 사람한테 자꾸 진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제가 그때는 와. 근데 이제 그 당시는 사실 이렇게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알겠네. 이제 가치관이 이동이 되더라고요. 뭐가 더 중요한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자꾸 이제 바꾸려고 하는 거죠. 네. 근데
근데 당연히 어떻게 보면 갈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일반인들도 언제나 갈등이 많지만 특히 절제와 수행을 해야 되는 수도자로서의 역할과 그다음에 잘 운영을 하고 뭔가 돌아가야 되는 그 책임을 맡아 하시는 운영자로서의 그 역할이 그게 늘 일치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늘 언제나 상충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면에 당연히 이제 그럴 때마다 조금씩 갈등이 생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스님은 어떻게 하세요? 뭐 어떨 때는 조금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건드려질 때가 당연히 있으시겠죠. 있죠. 네.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스님은? 저는 네. 이제 그게 처음엔 진짜 힘들었어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장면은 그 저희가 이제 장례 기도라고 해서 신문 장님이 저희는 시다림이라고 하는 장례시에 가서 이제 입관이라는 모든 절차를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이제 어린 아이가 이제 지병으로 사망한 집을 갔었어요. 근데 그게 참 출관이 얼마 안 될 때 하필이면 이제 주지스님을 모시고 갔는데 그 이제 연부를 해야 되잖아요. 네, 네. 눈물이 나서 연부를 못한 거예요. 네, 네. 네. 끝나고 주지스님이 얼마나 아단을 많이 맞았는지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슬퍼도 연불당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종교적인 위안과 또 다른 좋은 새로운 삶의 길을 가고 있음을 이렇게 우리가 당당하게 지켜줘야 된다. 네가 울면 어떡하냐. 그래서 정말 그 경험을 한 뒤에 늘 힘들지만 연불하는 걸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이제 연습을 많이 하죠. 가장 그런 부분들이 가장 힘듭니다. 그러니까 의사들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응급실로 환자분이 실려 오셨는데 너무 가엾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근데 의사가 거기서 울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게 우리 역할이기 때문에 그때는 굉장히 냉정해져요. 근데 냉정하다고 해서 의사라는 사람 자체가 냉정한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가끔 저희는 이제 사망 선고를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의사가 반드시 사망 선고를 의사가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시간을 딱 보고 그렇죠. 사망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냥 아주 담담하게 저희는 아주 그 사무적으로 해야지 거기서 막 울면서 손을 잡고 그렇게 한 저희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사망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사실 환자분의 안타까움 때문에 속으로 울지요.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거기서 막 울거나 감정이 동요가 되면 생명을 살리는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제 이 영혼을 분명히 편안한 곳으로 이끌고 있어. 라는 그 확신이 슬픔보다는 이거를 이제 그렇게 이끌어줄 수 있는 자기 종교성으로 전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의사분들께서 그런 의학적인 부분으로 전환을 해서 마음을 돌리는 것처럼 네. 거의 비슷한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그게 이제 굉장한 절제와 참음 이제 이런 것들을 그대로 표현하는 건데요. 또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표현을 안 하면 내 마음을 아나? 뭐 이렇게 조금 또 받아들이는 면이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도 생각이 되는데 그럴 때도 있으세요? 그런 그렇죠. 얘기 들으실 이제 때도 있으세요? 네. 충분히 내면적으로는 정말 간절하지만 간절한 표현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스님이 이거 별로 뭐 안 필요하신가 보다. 라고 우리 스님은 우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그리고 늘 이제 잘 웃고 다니니까 우리 스님은 인생에 괴로움이 없다. 우리 스님 뭐 별로. 네. 괜찮은 걱정이 없다. 인대가 끊어져도 이러한 감정이 표현되는 것에 대한 절제와 방향 전환을 늘 많이 하기 때문에 박사님 말씀한 대로 오해는 충분히 그렇죠. 네, 사고 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만큼은 나의 어떤 감정의 동요를 딱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요거는 내가 좀 가능하면 좀 피하려고 애쓴다. 뭐 이런 게 좀 있으세요? 저는 이제 이게 특히 부모님 정말 제가 아직도 넘지 못한 벽이 있습니다. 네. 어머님과의 전화 5분 네. 출가 후에도 어머님과의 전화는 5분이 벽입니다. 네. 5분을 넘어 통화를 하기가 불편합니다. 네. 아무래도
가족과의 부모는 영원한 숙제인 것 같아요. 네. 감정적으로. 네. 그래서 감정적으로 오히려 가족에게는 훨씬 더 냉정하고. 내가 이게 설명하다가 감정이 계속 여기에 올라가니까. 이제 이입이 되면은 수행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정심이 좀 깨져버리죠. 네, 무너질 것 같으세요. 그래서 그게 아. 가족이 되게 부모님, 가족한테. 네, 부모님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 어머님이 전화해서 뭐라고 보통? 아니 저희 어머님은 뭐 오늘 막 이 방송이 나간다. 네. 갑자기 뭐 얼굴이 조금 더 야유해진 것 같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네. 뭐 밥은 드시냐? 삼시세끼 꼬박꼬박 공양요보살님 해주시고 네. 네. 오늘 조화로 법회를 내는데 신도가 많이 왔느냐? 어. 무슨 관계이십니까? 어머님? 부모님 마음에서 다 똑같은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저는 이제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는 제가 만약에 좀 불편해도 불편한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없는 거야. 아. 네. 그러면 전화가 일주일에 한 번 오던 게 3일로 줄어들고 가까워집니다. 점점 가까워집니다. 네. 그래서 어휴 그래서 막 숨기라고. 아 근데 이제 너가 내 아들이고 뭐 지금 주지스님이지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머니 마음에. 실제 우신 적도 있었죠. 네. 그럼 실제로 제가 이제 어머님이 감정선을 넘어오시려고 그러면 다 차단을 하죠. 그럼 이제 어떻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이제 어머니 이제 그러면 그만 하시고 아, 네. 저 스님이나 부르시니까 네. 어머니 이제 이러면 다 쉬운 말 심한 말 어머님 하시건 안 하시건 어머님이 선택하신 다 인간에 있는 겁니다. 얘기 다 가면 저희 어머니 보시죠. 스님은 신도들한테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왜 저한테는 엄마인 저한테는 이렇게 짧게 강하게 말씀해요. 너무 서럽다고. 차갑게 말하냐. 네. 이렇게. 네. 그렇게 하시죠. 근데 이제 마음은 이미 감정에 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식 간의 그 천류는 어렵다. 이미 가 있으니까. 이제 그걸 이제 스스로가 이제 거리를 두려고 하다 보니 더 이제 강하게 브레이크를 밟는 거죠. 그건 너무 힘. 근데 제가 잘 몰라서 또 여쭤보자면 어머니와의 그 어떤 강한 인연 이걸 좀 인정하면 스님으로서의 수행이나 이런 데에 영향을 많이 주고 문제가 생깁니까?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이제 똑같은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신도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택의 목사 어머님께 드릴 수는 있는데 어머님이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네. 나의 어머니니까. 어머니 내가 전에 이게 너무 좋은 길이니까 어머니 꼭 했으면 좋겠어. 이게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안 하면 서운해져요. 그렇지. 네. 이제 이랬을 때 내가 왜 출가했을까? 어머니도 잘 이렇게 모셔서 제도의 대상이 또 될 수 있는데 이제 내가 출가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투정밖에 안 될 수 있으니까 영원한 숙제인 것 같아요. 네. 부모님과의 관계는 네. 그래서 이제 그 관계를 제 스스로가 얼마만큼 더 유연해지느냐가 어쩌면은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얼마만큼 더 마음에 더 자유스러워졌냐로 갈 수 있잖아요. 영원한 저에게 바이메탈 같은. 근데 우리 정신의학에서는 이 상담의로서 저희도 그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종교적 측면하고는 다른데 왜냐하면 상담의가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한테 객관성을 잃은 주관적인 어떠한 것들을 표현을 했을 때 이 사람한테 주는 영향이 되게 크거든요. 치료를 굉장히 오염시키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가 예를 들어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인데요. 이제 어떤 환자분이 흔히 말해 조울증 상태였는데 이제 조 상태면 굉장히 감정이 이제 쉽게 흥분하고 고양되어 있고 막 이러거든요. 풍선이 꽉 팽팽하지, 고양되어 있고. 근데 이제 너무 좋은 분이신데 그렇게 조 상태가 되면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야 오은영 나와 막 이제 이래요. 그리고 뭐 야 네가 교수면 나야 뭐 야 너 내가 나가면 고소할 거야 막 이래요. 그리고 실제로 회진을 돌면 어떤 분은 이제 이 감정이 격하면 아침에 받은 우유 왜 팩 우유 던져요. 그 우유를 뒤집어 쓰기도 해요. 근데 그때 사실 정신과 전문의들은 화가 안 나요. 화가 안 나는 이유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뭐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 환자분이 갖고 있는 질병을 많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질병의 증상과 그 병의 원인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언제나 어떻게 배우냐면 최고의 공감은 잘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공감이 엠퍼시라고 하는데 정말 제대로 된 엠퍼시는 공감이라고 하는 엠퍼시는 그분의 어려움, 증상, 병의 원인을 제대로 언더스탠딩 했을 때 거기서부터 공감이 쫙 나온다는 걸 저 언제나 배우고 수련받으면서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몇 주가 지나면 증상이 많이 가라앉아서 퇴원을 하실 무렵이 되면 교수님 제가요 뭐라고 말씀드려야지만 이게 그분의 인간적 본연의 모습이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제대로 이해하는 것, 제대로 언더스탠딩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공감이다. 저는 이제 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네. 저는 이제 박사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계속 이제 이 경전에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 경전에 불경에 저런 게 있는데 행위와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게 불성이라고 불경은 표현하는 게 그 사람의 존엄성 모든 너와 나 속에서는 똑같이 존중받아야 되고 가치라는 것이 있다라고 보고 대신 이제 그것이 어떻게 표현된 사람의 성품에 달했다. 무조건 저 사람도 나와 같이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박사님이 이제 질병과 그 사람 본연의 인간의 존엄성을 분리해서 보신다는 게 굉장히 저는 이제 들으면서 이 생각이 계속 났었습니다. 저는 이제 종교적인 해석으로 이제 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심리적으로도 충분히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고 저희가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뭐 쏟아집니다. 와, 오늘 배워야 될 게. 와, 이거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스님이 이렇게 점점 더 지금도 물론 너무나 성숙하시지만 더더 이제 이런 참선과 수행의 과정을 통해 더 성숙이 되시면 어머니께 좀 더 시간을 할애해도 그 근원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그렇게 돼서 어머니와 한 10분 통화를 하셔서 마음의 평정심이 유지가 되는 날이 곧 오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하성영 신부님께서는 어떤 고민으로 상담소를 찾아주셨을지 영상으로 함께 확인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를 아는 사람한테는 오해받을 일이 별로 없는데 저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뭐 진짜 신부님 맞죠? 뭐 이렇게 뭐 신부님 이렇게 얘기도 해요? 모르게 스님은 굉장히 여유로우시거든요. 조금 뭐라 그럴까 전형적인 종교인의 모습인 거죠. 얼굴만 대도 그냥 근데 저는 신부님처럼 생기지도 않았는데 신부님처럼 말도 안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직장 때문에 힘들다. 직장 생활이든 아니면 직장 상사든 이제 그러면 때려쳐라 그러면 때려쳐라 그러면 때려쳐. 선생님 저 학교 다니기 다니지 마. 하기 싫어요. 그러면 하지 마. 너 맞아도 싸다 그러면. 굉장히 직설적이시구나. 근데 이 얘기를 이렇게 해주면 엄마한테 그대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 엄마가 그 상담을 해주라고 아예 진로를 바른 길로 이끌어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신부님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애한테.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대부분의 경우 그러면 신부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다.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예. 저희 그 중청단에 그 지휘자님이랑 반주자님이 천주교 신자거든요. 아니 하여튼 뭐 2분 지나면은 서로 다투신다고 막. 뭐 반주자면서 이것도 모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깜짝 놀라시는 거죠. 그러니까 좀 약간 그 속된 말로 하면 쫑코 주는 거죠. 예, 예. 저렇게 해도 안 우는구나. 우리 반주자님은. 우리 반주자님께는 아주 우리 신부님이 엄청 뭐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어떤 그 저한테 드는 의구심은 계속 있죠.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건가? 신부한테 신자가 싫다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말로 이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네. 그러니까 확실히 왠지 진짜로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것보다 정말 제가 이 믿고 있는 그 종교의 지도자가 얘기하면은 그거를 이게 계신가? 때려쳐야 되나?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확 받는 게 있어요. 왜냐면 사람이 힘들 때는 막 진짜 이건가 보다. 아니 그럼 예를 들어서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 중에 너무 안 맞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회사를 그만둬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분한테는 어떻게 조언을 하세요? 똑같이 얘기해요. 때려치라고. 예. 예, 자, 내가 회사에서 이만저만 한 일 때문에 힘들다. 대부분의 경우는 상사잖아요. 상사다. 그러면 상사가 그만둘 것 같냐? 그렇진 않대요. 그럼 아마 네가 그만두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다른 회사를 가라. 그분이 나갈 생각은 없으니까. 그분이 바뀌지도 않을 거다. 예,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만둬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네가 말한 거에 답이 있다. 예, 힘들게 해서 들어간 게 이 직장인데 다른 데에 옮겼다고 해서 그만한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런 상사가 뭐 24시간 막 365일 막 계속 괴롭히냐 그건 아니래요. 8시간만 힘든 거잖아요. 나머지 시간에는 그 사람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냐? 그렇다. 그러면 그 8시간을 그분한테 너무 꽂혀 있지 말고 그분 외에 나를 잘해주는 사람한테 내가 시선을 좀 돌리면 이분을 좀 견디는데 힘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죠. 지금 시부님 말씀 시원시원하시잖아요. 시원시원해. 아우 근데 속이 뻥 뚫리네. 우리도 하나씩 뭐 고민 있으면. 너무 많은데. 신부님, 이거는 그냥 뭐 제 고민인데 저는 참 열심히 일하고 열정적으로 일하고 이게 참 좋은 사람인데 나이를 먹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조금 좀 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일은 열심히 하고 싶고 체력은 딸리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그 술의 총량이라는 게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지. 평생 마실 수 있는. 어떤 분은 뭐 20살 때부터 시작했고 어떤 분은 60살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희 나름대로 얘기하는 불문율은 크게 아프거나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으면 최대한 먹어라.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 너무 좋은 말씀 왜냐면 시간이 지나면은 못 먹게 되거든요, 술을. 그렇죠. 근데 나중에 못 먹게 됐을 때 내가 그 1년 동안 더 먹었으면 그러면 아무 부질 없는 거잖아요. 너무나 좋습니다. 많이 드세요. 드실 수 있을 때 많이 먹겠습니다.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시고. 예. 저 하겠습니다. 진짜 저는 이제 아이가 2명이 있습니다. 근데 신부님 아이가 없으시니까 야, 이거 어려울 수 조금 있다. 어려우실 수도 있어. 저 근데 이렇게 운영 선생님한테도 항상 매주 이렇게 배우고 하는데 이게 현실하고 괴리감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매일 저는 막 변해가는 괴물 엄마가 낮에는 됐다가 밤이 되면 또 독서를 하고 육아서를 또 훑어봐요. 근데 제가 지금 노력을 하는데요. 이 극과 극에서 제가 너무 화가 나요. 제 스스로가 막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아이 육아 이대로 괜찮을까요? 근데 이제 제가 너무나 전문가가 되셔서 선생님께도 늘 여쭤봅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잠깐 들었을 때 느낀 거는 낮밤이 다르시면 안 돼요. 예. 아예 차라리 이런 표현 좋은데 낮밤 다 나쁘시든지 낮밤 다 좋든지. 아주 명쾌하다. 와. 왜냐면은 이게 아이들은 미성숙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누가 진짜 우리 엄마인지를 몰라요. 차라리 우리 엄마가 아예 나쁘면 애는 포기하거든요. 나이와 상관없이. 아니면 우리 엄마가 너무 좋으면 애가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엄마 장단에 자꾸 눈치를 보게 되니까 나라는 사람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죠. 엄마가 좋아하는 쪽은 사람으로. 난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엄마가 좋아하는 사람 쪽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게 긍정적으로 성장되면 상관없지만 이 부정적이면 그 안에 욕구, 불만이 있거든요. 이제 그게 나중에 안 좋게 나타날 가능성은 높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문제지만 앞으로는 훨씬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그래서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와. 저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아니 여기 대단. 아유 점집이 아니에요. 아유 점집이 아니에요. 주변에 괜찮은 남자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변에 괜찮은 남자가 없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여자만 만나지 않으면. 저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 싶은데. 이게 점집이 아니라면서. 아니 사시면 되잖아요. 예? 근데 저거는 자꾸 빠진다 그래가지고. 제가 워렌 버핏은 아니지만 장기 투자로 하시면 야 이것까지도 다 고민 상담을 해주시네. 3년간은 오래 갈 겁니다. 야 일단은 기록이 있으니까 대박이야. 네, 알겠습니다. 꾸준히 갖고 계시면. 아, 근데 제가 굉장히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직설화법이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돌려 말하지 않으시는데요. 네, 크게 아프거나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으면 최대한 먹어라. 낮밤 다 나쁘시든지. 낮밤 다 좋든지. 아주 명쾌하다. 주변에 괜찮은 남자가 없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이제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신부님의 직설화법 안에는 크게 두 가지에 굉장히 생각해봐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는 뭐냐 하면 상대방의 어떻게 보면 진짜 의도와 그렇죠. 진짜 생각과 마음을 표현하게 하는 아주 독특한 신부님만의 그렇죠. 방식인 것 같아요. 네, 그걸 좀 또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게 툭 던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제가 쭉 말씀을 드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설득과 납득은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근데 되게 이제 신부님께 데리고 오시는 분은 설득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설득하든 아니면 내 아이를 좀 설득해 주십시오. 근데 우리 신부님은 납득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만둬. 그러면 그래도 그럼 뭐 먹고 살아요. 그러면 아니 그러면 직장이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은 설득되어진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네. 그냥 다녀야 되겠네. 이 상황을 그냥 납득해 버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설득은 이해를 통해 또 내가 모르는 걸 받아들이는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설득되는 면도 있고 이해폭을 넓혀가는 건데 물론 그런 방식도 있지만 신부님 같은 경우는 이 상황을 그냥 본인이 납득해서 방향을 결정하게 하는 그런 면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면도 보이냐면 조금 성격이 약간 급하시죠? 엄청 급하죠.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에서 그것도 앉으시자마자 말씀을 하시네요. 그럼요. 네네네. 네네네. 성격이 약간 급하시죠? 엄청 급하죠. 네네네. 엄청 급하죠. 네네네. 지금 엄청 느려진 거예요. 이게 놀랍게도. 그러세요? 네. 더 급하셨어요? 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진짜 급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 급한 거를 따라가기 위해서 급한 사람이 됐는데 이게 지금 사제가 되면서 느려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맨날 미사 연습할 때도 맨날 그 미사 연습 시키는 신부님이 너 말 너무 빠르다고. 그래서 지금 말이 엄청 느려진 거예요. 놀랍게도. 아니, 지금 보면 말의 스피드도 굉장히 빠르시잖아요. 그리고 사고의 진행도 굉장히 네. 빠르신데 예를 들어 뭐 누군가 상대가 천천히 말을 하거나 이러면 좀 마음이 급해지세요? 옛날에는 마음이 급해진다라기보다는 그게 막 견디질 못했었어요. 그 네, 상황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무슨 얘기 할지가 답은 뻔한데 뭐 남편 얘기다. 자녀 얘기다. 이 얘기를 그냥 바로 하면 될 것 같은데 뭐 오늘 날씨가 좋고 그런데 신부님이 바쁘신데 저를 위해서 시간을 내줘서 너무 감사하고 이러는데 그게 저는 이게 사족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굳이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근데 예전에는 그게 저희가 막 견디질 못했었거든요. 이분한테 내가 화를 내거나 이러진 않지만 네네네. 이게 최대한 티는 안 내려고 하는데 이제 제 안에서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견디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 그러니까 상황. 느린 분들을 보면 굉장히 네네. 견디기 어렵습니다. 네. 스님 같이 다니는 거 괜찮았어요? 그럼요. 네, 스님은 괜찮습니다. 네, 네. 스님이잖아요. 왜냐면 스님은 저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으시니까. 저희가 철저하게 매너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니, 스님께서 그렇구나. 볼 때도 우리 신부님이 좀 많이 급하다는 걸 그쵸, 느끼세요? 급하신데 저는 굉장히 좋아도 하고 벤치마킹한 것도 있어요. 지금 설명의 양은 똑같아요. 저나 신부님. 신부님은 결론을 빨리 말해주고 설명을 뒤에 붙여주시는 거고 저는 설명을 앞에 하고 결론을 뒤에 해주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신부님의 시계는 보통 다른 사람들의 시계보다 더 빠르게 세팅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도 네. 하고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릴 때부터 제가 책임감을 많이 짊어지고 살았어요. 장남인 것도 네.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책임감을 저에게 부여해 주신 저희 아버지가 좋게 부여하시지 않고 약간 미션 주는 사람처럼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미션을 수행하지 못하면은 그 미션을 수행하지 못한 거에 대한 대가가 되게 가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막 시간을 빨리 움직여야 되고 안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불안이거든요. 그렇죠, 불안이에요. 네, 그러니까 불안이 높아지면서 이게 불안에서 숨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탁탁탁 맞추는 걸로 이 불안을 나름대로 소화시키고 사셨던 것 같거든요. 아버님이 좀 어떤 분이셨는지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싶어요. 무지하게 완고하신 분인데 저희 아버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북 네, 또 분이세요. 내려오셨군요.
거의 5살 때부터 거의 소년 가장처럼 이렇게 사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원래 완고하신 분이 더 완고해지신 측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강해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있으니까 당신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약하면 약간 그 사람인데 동물처럼 약하면 도태되는 거고 강한 자녀만.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도 약간 좀 어색한데 저희 아버지는 웃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웃는 거 이거로 약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항상 웃지 말라고. 그래서 저도 신학교 가기 전에 잘 안 웃었거든요. 네. 제가 입대하고 이틀 뒤에 군대 간 줄 아셨고 제가 제대하고 한 달 뒤에 제대한 줄 아셨어요. 네, 네. 그것도 저한테 직접 물어본 게 아니라 뭐 너 집에 왜 안 들어오니? 뭐 어디 가냐? 뭐 하고 다냐? 이런 게 아니라 엄마한테 물어보고. 저희 집은 생일 파티, 뭐 입학식, 졸업식, 뭐 결혼기념일 이런 거 한 번도 한 적도 없어요. 아버지가 오신 적도 없고 한 번도 아버지랑 둘이 밥 먹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아버지랑 둘이 술 먹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아버지랑 둘이 대화해본 적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미션을 더 빨리 수행을 해서 인정받는다 이런 것보다는 내가 우리 아버지보다 나은 사람이다라는 걸 굉장히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네. 근데 이제 성향적으로 저희 남동생이나 여동생은 저랑 완전 정반대거든요, 성격이.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본인이 원하시는 걸 안 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서요, 저처럼. 그러니까 그 둘은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드니까 스트레스를 주는 쪽으로 가는 거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아버지를 이기는 쪽으로 가야 돼서 내가 당신보다 더 낫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다라는 쪽으로 자꾸 변화된 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동생분들은 아버지가 그러니까 기대하지 않도록 하면 아버지로부터 받는 영향이 되게 많이 줄어버리거든요. 그렇죠. 네, 애가 포기시켜버리는 거죠. 아예 됐어, 쟤네들은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신부님 같은 경우는 반대로 더 많은 걸 성취해서 잘 해내서 아버지 힘이 나에게 덜 미치도록 하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원래는. 보면요. 그렇죠. 그 영향을 반복해서 받고 싶지 않으니까 나는 더 어떻게 보면 철옹성 같은 아버지를 딛고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나를 좀 아버지가 절약펴락 못하게. 그러니까 신부님은 방어 기제 중에서 승화라는 방어 기제를 쓰신 거예요. 승화라는 방어 기제를 쓰신 거예요. 이게 서블리메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나의 어떠한 어려움과 마음속의 갈등이라든가 내지는 아픔, 고통, 힘들었던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더 사회에 바람직하고 도움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해결하고 사는 거를 승화라고 해요. 아버지로부터 어릴 때는 굉장히 힘들고 마음 아팠던 면도 있었지만 왜냐하면 아버지의 그런 아주 완고하시고 굉장히 엄하시고 그다음에 정서적 교류를 잘 안 하시는 거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막 너무 힘들어하면서 이제 엇나가는 사람도 있고 내지는 이제 어떤 생명에 해가 되는 그런 걸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신부님은 아버지가 나한테 영향을 많이 안 주도록 내가 더 유능한 사람이 돼서 이 옹벽을 한번 이겨나가 봐야 되겠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어떻게 보면 또 신부님이 되신 데에는 아마 깊은 종교적인 신념과 그런 것도 있지만 어느 약간 한 부분은 그 아버지보다 더 크게 독립을 하는 굉장히 그런 것도 있을 수 네, 있죠. 굉장히 좋은 방법이었을 거라고도 한편으로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네. 제가 17살 때부터 기초사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17살 이후로 계속 집에서 떠나서 살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말씀하신 대로 독립하고 싶은 생각이 되게 컸어요. 네네. 그러니까 너무 부딪히고 너무 안 맞으니까 이제 내가 나가야 되겠다 차라리. 그걸 통해 이제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삶으로 그렇죠. 사시는 거니까 이걸 승화라고 보거든요. 제가 그 처음에 신학교에 갔을 때 아버지란 이름이 너무 어려서 하느님도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신자분들한테 얘기할 때 나의 경험을 얘기해 주는 게 어쨌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공감을 제일 많이 받는 건데 이제 청소년들 중에서 아버지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친구 남자든 여자든 그런 아이들에게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이제 제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 아버지들에 대한 어떤 연민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연민은 거의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준 숙제이기도 하지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주는 저는 재능이라고도 한편으로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또 어떤 아버지들을 만났을 때 아버지들의 힘들고 어려운 면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아버지들의 편을 들어주려고 하는 거는 아버지한테 못했지만 다른 네. 아버지들한테 하고 있는 연습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 네.
이게 이전에 몇십 년 전에 어떤 삶을 지금의 시각으로 꼭 나쁘다 잘못했다고 단죄할 수는 없다고 재단할 수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때 시대상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아마 신부님의 아버님 또한 한 인간적으로 되게 가엾죠. 너무 가엾죠. 네, 그 시대에 태어나서 폐허 같은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야 했으니까 이분이 이제 가졌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나는 강해야 돼. 이거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이거에 다 결부가 되는 거죠. 울어도 난 약해지는 거야. 따뜻한 말을 자식한테도 이건 약해지는 거야. 웃어도, 예. 네, 웃어도 이건 약해지는 거야. 근데 사실 그렇지 않은 건데도 이거를 그냥 단단하게 붙잡고 이걸 놓으면 삶이 다 무너질 것 같은 거죠. 가엾고 안타깝고 안타깝죠. 그러네요. 예. 네네. 그러니까 한 번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휴가를 나왔는데 그때는 핸드폰이 없을 때였으니까 근데 어머니가 당연히 있을 줄 알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아버지만 계셨어요. 그 숨 막히는 정적분인데 그 정적보다 더 그런 건 아버지가 신문을 보고 계셨거든요. 제가 문 열고 딱 들어가니까 안경을 바로 숨기셨어요. 본인은 원래 안경 안 끼는 거죠. 네, 그걸 보여주고 싶지 않으셨던 모양이네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아버지는 안경을 안 끼시는데 아무도 가족이 없을 때만 보시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그게 아버지한테는 강박인 거죠. 네. 내가 약해 보이면 안 된다. 아유, 안타깝다. 그래서 이제 그 휴가 복귀하고 우리 아버지라는 사람도 늙는구나. 그럼 늙으면 병들겠지? 그러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게 돌아가실 수도 있겠지? 그러면 나는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대면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그때 들으면서 그게 저한테는 숙제였거든요. 일단은 아버지에 관해서 얘기하는 모든 사람이 다 싫고 아버지에 관련된 모든 게 다 싫었거든요. 저는 약간 되게 대면대면해요, 아버지랑 저는.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이라도 진솔한 대화를, 그러니까 뭐 깊은 얘기는 아니어도 일상적인 얘기라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아버지랑 한번 진지하게 얘기를 한번 해볼까? 매일매일 바뀌는 것 같아요. 그거는. 예. 잘 지내세요? 아버지 오늘 뭐 하셨어요? 아버지 오늘 누구 만났어요? 아버지 오늘 뭐 기쁜 일이 뭐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머니랑 그게 잘 되는데 아버지랑은 그게 잘 안 돼. 난 아무 문제 없는데 잘 지내고 있는데 그걸 왜 물어봐? 라고 하더라도 아버지 입으로 그걸 듣고 싶어요. 네. 그래서 되게 웃긴 얘기일 수 있는데 이제 아버지 만약에 돌아가시게 되면 제가 저희 아버지를 위한 장례미사 강론도 생각해 놓은 게 있어요. 장례미사 강론도 생각해 놓은 게 있어요. 첫 마디는 이날이 올 줄 알았다. 첫 마디는 이날이 올 줄 알았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살아계실 때는 못하지만 이 자리에서라도 아들로서 늦었지만 이 자리에서라도 하고 싶다라는 게 지금 제 생각이긴 해요. 그래서 좀 우리 신부님도 좀 시도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이전에? 저는 항상 그럴 때 들을 때마다 항상 핀잔이 돌아와요. 그래서 아버지 뭐 누구 만나셨어요? 왜? 너 같은 게 알아서 뭐해? 이런 게 깔려 있어요. 아버지. 네. 그래서 그냥 제가 전화하면 일단 안 받으세요, 저희 아버지. 그래서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어떤 생각도 한번 해봤냐면 아버지가 아팠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언젠가 해봤어요. 왜냐면 그러면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네, 그거는 뭐 자존심을 부릴 것도 아니고 뭐 관계성도 아닌 거고 아버지가 저한테 뭐 병원 가야 되는데 나 좀 데려다 줘. 아니면 뭐 집에 뭐 있는데 너 좀 갖다 줘.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지만 신부님 진짜 숙제시구나. 과업이시구나. 네. 근데 신부님이 거절당할까 봐에 대한 마음도 있어요, 좀 있으신 그것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아주 어린 시절은 그냥 해봤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한테서 반응이 안 오면 그 어린 나이에 자녀는 그냥 거절이라고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그거 되게 상처예요. 근데 어릴 때는 이래서 그냥 장난으로라도 아버지 뭐 했어요? 그러면 아니? 그러면 이래서 하루 이틀 정도 그나마 까먹었어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혹시라도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 이렇게 해서 그러면 아니? 그러면 안 해 나도. 이렇게 될까 봐 그 두려움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버님의 진심이 아니라 방식이거든요. 그쵸. 물론 이해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 진심은 사랑하는 자녀와 따뜻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 사랑을 주고 싶은 게 본능인데 그 진심은 있는데 방식이 그렇게 그쵸. 되셨던 거기 때문에
이 아버님의 아주 고정화되어 있는 그 독특한 방식에 계속 그걸 염두에 두면서 또 그러시지 않을까? 이걸 어떻게 바꿀까? 하는 거에 연연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식은 안 바뀌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생 그렇게 살아오셨고 연세도 많으시기 때문에 안 바뀌거든요. 근데 그거는 전혀 보실 필요가 없고 진심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제 생각은 아버지한테 그냥 어디 갔는데 뭐 맛있더라 아니면 그냥 나 오늘 그냥 누구 만나서 잘 지냈어 이 얘기 들으면 진짜 아마 대성통곡할 것 같습니다. 돌아가신 건 아니지만 네. 살아계신데도 진짜 대성통곡할 것 같아요. 지금 제 생각에. 네. 그 얘기만 해줘도 되게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안에 어쨌든 네. 되든 안 되든 노력을 한번 해보는 걸로. 네. 사실은 이제 신부님 아버님 이야기를 진작에 많이 하셨어요. 아, 네.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 네. 신부님이 하신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는 저는 이제 의외로 아버님에 대한 그런 부분들 이제 많이 극복을 하셨구나 훨씬. 네. 그리고 저도 아버님하고 이렇게 부모님이 앉아 계신 자리에서 법문을 한 거는 꽤 시간이 지난 뒤에요. 처음에도 했지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이 자연스러워지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꽤 길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신부님께서도 글쎄 올해 안을 안 넘길 수도 있으실 것 같다. 네, 박사님 이제 네. 오늘 저희 금쪽 상담소를 정말 귀하게 찾아주신 네. 스님, 또 신부님 두 분에게 내려주실 오늘의 은영 매직 너무나 네. 궁금합니다. 네. 감히 무슨 매직이라 하죠. 저희 오늘 네, 그냥 뭐 네, 네. 그런 이제 명칭인데요. 오늘 두 분께 드릴 은영 매직은요. 님과 함께입니다. 네, 스님, 신부님 하고요. 네, 두 분은 이제 종교인으로서의 수행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스님은 어머님과 함께 전화를 좀 더 편안하게 하시기를 권하고요. 우리 신부님은 아버님과 네, 네. 함께 대화를 함께 나눠보시기를 네, 제가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아유. 네, 신부님께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네.